좋은 일이 와도 이것도 진짜 좋은 소리 해야겠는데 오히려 평이하게 비즈니스가 굴러가면 재미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해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이 그냥 이 도형 하나로 함축되는 것 같아요. 물음표와 느낌표가 만나는 그 순간, 그렇죠? 사실 이 도형을 인터러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 이름을 인터러뱅으로 만들려다가 굉장히 실패하긴 했었는데 물음표와 느낌표가 만나는 걸 인터러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각자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뭐 청년의 때, 뭐 사업가의 때 다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학생들 만나보거나 청춘들 만나보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살 때도 24살 때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요. 그 질문은 계속 그냥 유효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낌표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대답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창업하고 나서는 대답을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걸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이걸로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지?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사람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야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지? 이런 질문들에 답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절벽 위에 서 있었던 그 환경이, 그쵸? 그 물음표를 느낌표를 만나는 순간이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이 결국에는 성장으로 이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각자의 때는 다르겠지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길이 뭔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처음 시작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괜찮은 건 무엇인가,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나갈까, 어떻게 좋은 문화를 만들까, 부모님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혁신 어떻게 태어나는가, 두려움 어떻게 극복하나, 어떻게 즐겁고 신나게 할 것인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떡하나, 불변을 어떻게 달성하나, 어떤 꿈을 가져야 하나,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오늘 다 못하고 원하시는 거 몇 개만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분은 아무래도 지금 창업에 있으니까 14번부터 하면 좋겠네요. 14번 볼게요.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떡하나. 네네. 사실은 창업하실 때 가진 게 없는 것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뭐 돈은 어디서 구했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거 물어보면 진짜 무식한 게 용감한 것 같아요. 돈 없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면 저는 반대로 물어보는 게 돈이 왜 필요해요? 이거였었어요. 너무 모르니까. 지금은 너무 알거든요. 이 간접비라는 게 어마어마하다. 오버헤드 코스트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너무 아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뭐 렌탈비 애들 밥 먹는 거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이런 거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이 드는 이유 몰랐어요. 같이 있는 친구들 모아서 커피숍 가서 일했던 거예요. 커피숍 가서 일하시는 분들 웃으시는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커피값만 이제 드는 건 거죠. 애들 월급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의 개념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잖아. 전혀 직원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 들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들 일이 필요한 거는 500만 원 법인 설립금 이거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설립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돌려막기 신공으로 그죠? 저희가 하게 되면 이제 돈은 나중에 후지급하고 먼저 받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로 최대한 돌려막기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떡하나 첫 번째 질문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되게 좀 너무 어리석은 답일 수도 있지만 뭐가 필요한지 모르면은 그냥 무작정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청년 기업가인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사업을 좀 해보시고 좀 아시는 분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까 정말 돈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돈을 확보하기 전에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돌아보면 그때는 뭐 벤처 캐피탈 이런 개념도 전혀 없었어요. 뭐 투자 이런 것도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 받는 것도 전혀 몰랐고 당연히 수익 모델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투자 받아서 돈 키워서 하고 이런 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어떻게든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생각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계속 커지게 되고 자생하게 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게 딱 주어졌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드시 무언가 성과를 내야겠다. 아니면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되게 절박한 심정으로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에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원, 친구, 지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게 큰 축복이란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 이제 연차가 조금씩 쌓이니까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해가지고 막 투자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한 3년, 4년 지나니까 문을 닫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우를 보면 오히려 투자를 못 받거나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투자받은 사람을 부러워했다라면 그 돈이 있었다라면 저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되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너무 어찌 보면 공허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거를 좀 축복으로 해석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큰 원동력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 동시에 저는 어떤 사명감을 그때 가졌냐면 벤처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너무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너무 애들 장난처럼 생각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벤처를 열심히 해서 이게 청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창업을 하고 너무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그런 사명감까지 가지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실리콘베이처럼 정말 사람들이 다 창업하고 정말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고 정말 투자도 많이 하고 영웅으로 칭송받고 이런 환경이 됐으면 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한국항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이 저는 되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어떤 거 볼까요? 10번!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저희가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었어. 와, 재밌고 의미 일이다. 야, 근데 돈은 좀 되냐? 엄청 재밌게 들고 야, 너 진짜 멋진 일 한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한번 창업하시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돈은 좀 되니? 돈 얼마 버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질문하면 진짜 저는 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익 모델이 되나 비즈니스 모델 계속 이제 질문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고려대학교 화장실 이렇게 진행해서 정말 강연 수상 최대 5,000명 막 이렇게 왔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이런 강연이 없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나고서 야 우리 진짜 성공했다. 야 우리 얼마 벌었냐? 봤더니 1,000만 원 적자났더라고요. 1,000만 원 적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우리 뜻은 좋았다. 이제 다시 이런 거 하지 말자. 접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각자의 생활터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화제가 되고 잘 결국은 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있는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이 같이 했던 연사분이 연락이 와서 나 계속 같이 하고 싶다. 뭐 어떤 기업에서 연락 와서 뭐 이런 강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어떤 학교에서 연락 와서 이런 강연 코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제화는 성공했지만 수익 모델은 안 될 걸 생각했는데 이런 연락들이 갑자기 오시게 되게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전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의 답은 이건 것 같아요. 핵심 가치에 집중하면 돈은 따라올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돈은 될 것이다.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핵심 가치를 만들고 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돈은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번 얘기는 해봤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마무리 한번 할게요. 그래서 행복한가? 행복할까요? 불행할 때도 많아요. 어떤 인터뷰에서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다가 되게 욕을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틀어서 행복하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런 느낌이니까 잠에 잠잘 때 무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아이디어가 실현된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현된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 설레어서 가슴이 뛰어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 설레임 때문에. 그래서 잠잘 때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꿈꾸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의 그 느낌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 창조자로 그 감이 창조주로서의 느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막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진행했는데 그때 진행할 때 저희가 알랭드 보통을 한국에 불렀었어요. 근데 저희가 런던에 인터뷰를 보러 갔었고 근데 저는 그런 걸 할 때도 인터뷰를 할 때 누구 보고 싶냐 하면 제가 알랭드 보통 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을 한국에 불러온 거예요. 오늘 지금 뉴스룸에 손석희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룸 9시에 나오거든요.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게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 보니까 너무 되게 말도 안 되게 설레이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성전에서 어디서 하고 싶냐, 꿈이 뭐냐 물어보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상암 월드컵 경기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단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채웠던 때가 순복음교회 집회할 때가 가장 많이 채웠던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될까요? 전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정말 이런 신기한 말이에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갔거든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의 그 임원진들과 팀장급들 교육이었었고 그때 한 50명 정도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곳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관리하시는 그 팀장님이랑 같이 인사하고 저희가 같이 하겠다 그러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쵸? 근데 이 꿈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든 안 되든 너무 짜릿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 그게 저는 행복의 근원인 것 같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 시작할 때 저는 벤처에 대해서는 전혀 뜻도 없었고 잘 몰랐었고 뭔가 뭐 M&A 상장 뭐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매출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모르는 이야기였었는데 제가 맨 처음 꿈꿨던 거는 이제 무식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많은 원피스처럼 되게 친구들과 함께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불가능한 꿈과 목표를 향해서 막 즐거운 모험을 하는 것 이게 제 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꿈이 이루어지면은 되게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오히려 마지막 목표를 이뤘을 때 오히려 이 모험이 되게 즐겁고 이 모험이 되게 행복한 느낌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험을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죠. 그렇죠? 정말 힘들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순간마저도 저는 모험의 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말도 안 되죠. 너무 약간 비이성적인 긍정성을 가지고 사는 것 같죠. 저희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에 나왔던 정말 대표적인 명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창업을 하다 보면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즐거움의 순간이 있고 정말 어떻게 월급을 줘야지를 고민하는 정말 그 나락의 끝에 있는 엄청나게 어려운 순간도 있거든요. 끝끝끝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은 너무 기분 좋고 너무 힘들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등락이 반복되겠죠. 이게 인생의 주인공이면 그 즐거운 순간과 그 힘든 순간들을 감내해내야 되고 그때의 감정 때문에 하고 싶다 하지 않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런 삶 말고 평이한 삶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 저는 그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인생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감독이 되면 이 영화가 되게 재미있으려면은 이게 되게 모험도 많아야 되잖아요. 정말 꿈을 이루는 순간도 많고 정말 어려운 순간도 많고 이런 순간들이 많아야 이 모험 스토리가 되거든요. 이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감독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편집하는 거죠. 이건 스토리 좋은데 씬 27 이거는 더 살리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 와도 이건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되겠다. 좋은 일이 와도 이것도 진짜 좋은 스토리가 되겠는데 오히려 평이하게 비즈니스가 굴러가면 재미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행복의 끝에 다다른 그 근원,
그 느낌, 그 원리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답은 이건 것 같아요. 한때 유행했던 저 먹방. 밥을 멋있게 먹는 방법 뭔지 아세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배고프면 돼요. 한 끼만 굶으세요. 그러면 밥이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면 불행해지면? 그쵸. 사실은 이 행복이 주어진 행복과 자기가 정의한 행복과는 진짜 틀린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벤처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더욱 즐겁고 행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즐겁고 행복함의 근원은 물음표, 이 수많은 물음들을 직면하고 답을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외면하고 싶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 때 그 쾌감과 성장감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벤처를 하면서 가장 크게 얻었던 수학,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보면 기업을 키우고 이런 것도 있죠. 너무너무 가치 있고 좋은 거지만 그런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행복을 정리하고 조금 더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된 것,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수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보다, 창업하기 전보다 더 빡세고 더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더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창업해서 성공했으면 하는 거는 그 행복으로 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질문에 직면하고 답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